여기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아주 중요한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상고 무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참명상을 하면서 그걸 이제 살펴보는 게 이제 중요하고, 자, 그 다음 단계에 하는 거 보십시오. 235페이지. 다음 단계로 넘을 때마다 앞서 명상한 내용을 상기한다. 그 이유는 전과 후의 인연관계를 파악하고 그 가운데서 무상하게 변하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이며, 나아가 고와 무아와 공을 체득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명상 찻잔의 맑고 투명하면서 따뜻한 노란색 차를 따릅니다. 찻잔이 김이 서리고 피어오른 것을 연상하면서 천천히 두 손으로 찻잔을 잡고 그 차를 마십니다. 요거는 이제 연상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상상하는 걸 얘기하니까 실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차방에 앉아서 하는 것이죠. 맑고 투명하면서 찬란한 노란색 찬물의 따뜻한 액체감과 부쾌감을 느끼면서 생생하게 마십니다. 인위적인 것을 배제하고 그냥 마십니다. 마치 시냇물이 흐르듯 객관적으로 삶을 보듯이 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정수리, 엉덩이, 발끝, 손끝에 동시에 뚜쭈 있다면 온몸의 전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례로 정수리, 엉덩이, 손끝, 발끝으로 시선을 둡니다. 그리고 물이 머리에 스며듦을 연상합니다. 차는 물이기 때문에 세포에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를 마실 때 시선을 둔 곳까지 몸에 차가 스며듭니다. 몸 전체의 세포에 스며들었다고 생각되거나 스며들지 않고 목까지 차올랐다 왔다고 판단될 때는 찻잔을 입에 떼고 가슴 부분에 잡고 그래 조용히 몸과 마음의 반응을 살핍니다. 여기 조금 이제 실제로 이 찻잔을 들고 했을 때 하는 얘기고, 상상 속에서도 차를 마시면 차가 이렇게 스며드는 게 아니고 물이 채워가지고 목까지 차올라오는 현상들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 상상 속에서 찻잔을 차상 위에 제자리에 놓습니다. 몸과 마음의 반응을 살필 때는 그 반응의 움직임, 변화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첫째는 변화와 둘째는 변화를 통해 육체적, 심적 고통이 오는 것을 관찰하고, 육체적, 심적 고통을 일으키는 주체나 그 고통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실제 없음을 관찰할 수만 있다면 지혜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알아야 될 게 이제 하나는 뭔가 하면은 육체적, 심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옳까 하는 문제예요. 차를 마시고 몸에 스며들게 이렇게 자주 하면은, 자주 반복하면 옵니다. 자주 반복하면 오는데 반복하지 않으면은 잘 오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단계가 있어요. 단계. 1단계에서는 그래서 이 물질적 과정과 정신 과정을 구분하는 단계가 1단계예요. 근데 2단계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조건에 의해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제 알아차립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에 와가지고 무상, 고, 무아를 관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바사나의 16단계 중에서 세 번째 단계에 왔을 때 삼법인 관찰이 가능해져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바로 처음부터 이게 바로 우리가 처음 마실 때부터 바로 이게 안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이야기하자면.
특히 여기에 고하는 게 있고 이런 건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 훈련해가지고 세 번째 단계 쭉 오면은 여기서 뭐 육체적이라든지 정신적인 어떤 고통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이제 무아락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아. 이때 이제 무아라고 하는 게 내가 괴로움이 있을 때 괴로움을 내 마음대로 그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무아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나왔지만은 사정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하고 한 여덟 번째 단계에 와가지고 다시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이게 다시 이제 삼법인을 더 자세히 관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딱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무상고 무아가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반복 훈련했을 때 비로소 나타난다. 육체적인 불쾌한 감각 또는 뭐 과거의 트라우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면 그건 고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고가 생길 때 이제 바로 무아를 알 수가 있다. 왜? 괴로움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그때 무아를 이제 알게 되고 관찰이 되면은 비로소 조금씩 해방감이 와요. 얘기하자면 물론 무상 때 오면 더 좋지만은 이 괴로움을 통해서 무아를 체득하게 되면은 어떤 괴로움이 생기더라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 이전에 이제 무상 관찰을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맑고 투명하면서 찬란하게 한 흰색의 명상 찻잔에 맑고 투명한 빛나는 흰색차를 따릅니다. 이 이하는 위와 같습니다. 차례대로 하여 마지막으로 맑고 투명하면서 찬란한 파란색 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몸과 마음을 반응을 살핍니다. 그런 다음 상상소의 찻잔을 자성의 제자리에 놓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 점검에 대해서 이제 말하겠습니다. 하는 부분. 오색차의 액체감과 부피감을 느끼면서 명상할 때 오색차의 색채는 모두 자신의 증명한 마음, 강명에서 나온 마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색채 자체가 전부 마음입니다. 색채 자체가. 그래서 이제 색채 자체가 마음이기 때문에 증명한 마음의 빛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하면은 과학자들도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세계나 이 몸이라든지 모든 것은 찰나멸합니다. 과학자는 파장이랍니다. 움직이지 않는 게 없다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전자파라 해야 되나? 파장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 이 육체 하나 뭐 세포 하나 다 움직이는 겁니다.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색깔로 나타나는 것은 다 이 눈으로 이제 들어올 때 그 긴 파장, 짧은 파장, 중간 파장을 받아들이면서 색깔로 전부 다 나타나는데 색깔로 전환하는 것은 마음에 의해서 전부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색채는 무조건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색채는 전부 마음이에요. 두 번째 모양도 전부 다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청명한 마음 강명에서 나온 마음임을 알아야 한다는 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 더 이제 앞서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물질의 본질이 본성은 지혜다. 여러분 알다 지혜 내용은 공성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의
본성은 물질이다. 물질은 광자. 광자는 파동과 입자. 광자는 빛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지혜는 그냥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본성을 얘기를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청명, 마음의 강명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마음의 본성을 얘기할 때 마음의 본성은 지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지체. 요거는 이제 지체의 다른 이름 심체라고 합니다. 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체나 심체나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본성이 지혜다 이래 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물질의 본성이 지혜라고 한다면은 이 지혜는 빛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얘기하는 청명한 마음 강명이란 말을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이제 대성기 신론에 이제 근거해서 이제 얘기하자면 그러죠. 그래서 이 보이고 버리는 이 색채는 그 근원이 뭐냐면은 마음의 본성에서 이게 나타나는 세계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 유식의 입장에서 만일 얘기하라 그러면은 이런 데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유식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몸도 아리아식이지만은 보이 들리는 이 세계도 아리아식인 거예요. 아리아식은 요즘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몸도 무의식, 보이고 들리는 세계도 무의식의 세계래요. 전부 다 마음이 발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도 얘기해서 혹시 또 식상한 거 아니에요? 다 전심을 많이 먹어 다 졸고 있는 거. 그래? 다행이야. 마음이라는 소리도 보니까. 네? 보이고 들리는 것이 아리아식이니까 식이 들어가니까 다 마음이죠. 예, 그래서 좀 마음이에요. 예. 그 실질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세계는 뭔가면 이 파장이라는 거죠. 파장. 파장은 색깔도 없고 모양도 다 없는 겁니다. 파장. 이 눈으로 오느냐, 귀로 오느냐, 코로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리면 귀로 오면 무조건 소리로, 코로 오면 냄새로, 눈으로 오면 색깔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변환할 수 있는 게 뭐냐? 마음이 그런 식으로 변환시켜서 본다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래서 유식에서는 오직 마음보다 다른 경계가 없다. 마음만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중간학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중간학파는 대상이 있다 이게요. 있긴 있는데 연기하고 있을 뿐이다. 연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게 좀 다른 점이에요. 신앙 심소를 신앙을 아리아식으로 들으니까 아닙니다. 희망은 8개나 돼요. 신망, 왕노릇 하는 8개. 주체적으로 작용하는 것. 시각, 청각, 구각, 미각, 촉각. 이건 감각이죠. 이것도 희망이고, 의식도 희망이고, 잠재의식, 말라식도 희망이고, 아리아식도 희망. 다 희망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의식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게 특징이 있어요. 특징. 언제 한번 유식 강의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식은 항상 둘로 나눠져요. 견분과 상분으로 나눠져요. 이 견분은 이제 견식이라고 합니다. 견식. 상분은 상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섭대속론에서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견분은 보는 부분이고 상분은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견분이 항상 상분을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식이에요. 식은 여기에 의자 붙이면 의식이 되죠. 근데 여기 이제 시각 의식도 되죠. 청각 의식도 되고. 항상 이래 둘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상상으로 나를 초대했다. 내가
나에게 차를 이렇게 공양을 올린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나락하는 견분이고 보이 초청한 나는 상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있다 하는 건 왜 상상이 가능하냐? 상상하는 내는 견분이고 상상되는 현상들은 상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 항상 마음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견분이 상분을 보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전부 다예요. 보이고 들리는 게 마음의 세계라고 한다면 전부 상분이 보이는 세계가. 모양의 부분 이런 뜻이에요. 분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는 것, 가상현실이 가능해지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음이 이렇게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인식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보면은 가상현실의 세계의 그 경제적 가치를 수조 원이라고 막 신문에 하거든요. 그걸 게임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는데 심리치료도 그 들어간다고. 가상현실. VR이라고 할 때 가상현실을. 근데 이게 전부 다 시뮬레이션이잖아요. 얘기하자면. 이런 시뮬레이션이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것이 인간이 이게 의식 구조화와 딱 맞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결국은 식이 희망이잖아요. 근데 왜 그게 어차피 구명님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해놓은 건데 왜 굳이 8개로 해서 마음 나누는 거예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차피 하나인데. 하나라고 주장하는 이 논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감각은 시각, 청각, 보입니다. 감각이잖아요. 작용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 그거는 이제 이 감각은 이제 의식이라고 해요. 시각 의식, 청각 의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구 의식이라 해서 의식이 이 5개의 감각하고 같이 이렇게 작용한다고 이래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는 감각으로 인식하는 거. 의식은 추리로 인식해서 아는 거. 그거 하나잖아요. 의식하는 거는. 그런데 성격이 다르잖아요. 의식은 이렇게 사유를 해가지고 추론하는 게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감각은 딱 접촉해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거라. 그래서 그게 같은 한 마음을 얘기하더라도 이렇게 8로 나눠 성격이 다르다. 어떤 잠재대에서 작용한다. 그래서 성격만 다른 거죠. 예, 그래 다른 게 다르게 구분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감각도 시각으로 인식하는 감각이 있고 소리를 인식하는 감각이 있잖아요. 냄새 맡는 감각. 혀로 이게 맛을 보는 아는 감각. 놈은 하나 아니에요. 아는 놈은 네.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는 거는 하나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라고만 딱 국집하면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해요.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예.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이제 그 부파불교 시대에서 아마 설치 유부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한 마리 원숭이가 이제 6개의 창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한다고 이래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이론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과연 정설일까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이제 옛날에 논사들이 많이 논의하고 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성격을 딱 보면 내가 막 사유하는 거하고 그냥 바로 즉각 인식하는 건 다른 거예요. 사유는 추론이기 때문에 말과 생각을 되게 언어를 의지해가지고 사물을 인식하잖아요. 감각은 언어를 매개를 안 한다고 바로 즉각 느끼는 거라고. 그래서 같은 마음은 마음이지만 마음의 성격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감각은 한 묶음으로 추론하는 건 한 묶음으로 그리고 이제 무의식 속에서 잠재의식 상에서 작용을 하게 되고 그것도 한 묶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걸 두 묶음으로 말하면 표층의식과 심층의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둘로 딱 나눠서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분류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기에 뭐 중간이라든지 부파불교 시대 때는 6수로 나누는데 유식은 딱 8개의 마음으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성격이 그리 다르기 때문에 그 8개 마음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 8개의 마음이 작용을 예. 말로 왜냐하면 시각은 눈을 통해서만 작용해요. 근데 그건 눈이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청각은 귀를 통해서만 작용해요. 근데 눈으로서 듣지를 못하잖아요. 귀로서는 보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는 거지. 그렇죠. 딱딱 나눠놓은 이유. 근데 같이 안다 하는 거는 똑같이 마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조건 하나로 통일해서 얘기하면 이제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몸이 다 사라져 버리고 오직 마음 하나만 남아 있는 상태까지 가잖아요. 그러게 이제 가면은 아 이게 좀 마음은 한 덩어리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게 한 덩어리 마음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각기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능경에서 우리 배운 대로 하자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외부의 자극이 오면은 마음이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네, 끌려와요. 뭐가 지금 눈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는 것이 생기고 자극을 왔는데 소리에 관계되는 그런 자극이 오면 마음이 거기에 딱 반응해가지고 길을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길을 통해서 소리를 인식하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런 거를 얘기한다면 요즘 말하면 진화론이에요. 그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마음은 본성이 마음은 하나인데 이렇게 대상이 대상이 자극해 가지고 6개의 받아들이는 감각의 문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일이 이제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부분과 전체를 얘기해서 무조건 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분과 전체가 같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이 곧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같이 있는 건 이해가 가는데 심오함이 8개다 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뭐 작용하는 게 그렇다 이게. 네. 작용하는 그게 거죠. 결국 작용이잖아요. 예. 8개가.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작용은 다르다. 왕에서 나가는 작용이지. 희망이 8개가 있단 말이에요. 자, 8개 따져보시면 아니, 시간이 있고 청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촉각이 있고 의식이 있고 말라식이 있고 양야식이 있고 8개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각도 항상 둘러나요. 견분과 상분이 나눠가지고 견분이 상분을 가요. 청각도 그렇고 후각도 미각, 촉각, 의식 말이 다 똑같아요. 단지 이제 요 영역은 감각의 영역이고 요거는 이제 이 추리하는 의식 영역이고 요거는 잠재의식이랍니다. 요렇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볼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볼 때도 이렇게 시망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시망이 작용, 또 들을 때도 이 청각이 주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따라서 내가 냄새 맡을 때도 이때는 시망이 작용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시망에 각각 심리가 있는데 심리가 있는데 이 심리하고 시망하고 이걸 왕이라고 비유하고 왕에 비유하는 거고 요거는 이거 신하에 비유하는 거예요. 신하.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상을 똑같은 대상을 같이 보는 거죠. 희망과 심소는 똑같이 사물을 같이 인식해요. 그럼 희망 인식하는 건 전체를 보는 거죠. 요거는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도자기 같으면 이 도자기 전체를 보는 건 희망이 하고 요 부분 보는 건 심소가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 때 얼마나 가능 전체를 보는 거는 잘 인식을 못하고 그냥 부분 보는 것이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명상을 하게 되면 전체를 보는 속에 부분 본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나누는 거는 체험적인 사실로 나누는 거라고 말하잖아. 그래서 이 희망이 8개지만은 신화는 심리도 같이 작용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견분이 상분을 인식한다. 이때 견분이 마치 희망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견분이 신화로서 또 이 상을 볼 때도 있다. 이야기 말하자면. 근데 희망과 심소 똑같이 같은 대상을 똑같이 인식을 한다. 똑같이 인식을 하더라도 우리는 구분을 잘 못해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전체를 못 보고 부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극기 명상을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같이 보는 훈련을 계속 반복하면 전체 보는 힘이 생긴다. 그 속에서 부분 본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전체 의식과 부분 의식을 같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고 이렇게 나눴잖아. 실제적으로 체험되는 부분을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체험해야 될 사항이지 왜 하나만 되지 여러 개냐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는 성질이 것이 아니라고 말하자면 일단 이걸 이렇게 학습해보고 내가 이것을 진짜인지 맞는지 이걸 실습을 해서 확인해야 돼. 제가 수행하다 보면 이 분명히 하나인데 왜 어떤 사람들 인지 알았다고 하잖아요. 왜 6개 인지 알았다고 난 그 말이 틀린 것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만일에 이걸 전부 다 나누자면 또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요까지는 전부 다 아리아식 안에 종자에서 발현된 것이다. 이 아리아식 종자가 현행을 한다. 현행하면 나타난다. 이게.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아리아식이 종자라고 하는 건 정보잖아요. 이렇게 현행 나타나는데 말라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의식으로 나타나고 촉각, 미각, 구각, 정각, 시각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 매 순간 아리아식 종자가 이렇게 현행하는 거야. 얘기하잖아. 그런 걸 알아야 된다고. 예를 들어 가지고 보십시오. 차에 받쳐버려가지고 기절해버렸다. 기절하면은 여기에서 시각부터 해가지고 의식까지 완전히 다 가버려요. 정말 완전히 가버려요. 그런데 말레이시카 아리아식은 살아있을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아느냐. 사례가 있어요. 사례. 의식 불명돼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는 그 식물인간이다. 이러면 이 사람은 2년 만에 다시 깨어났어. 2년 만에 깨어나고 하는 말이 2년 동안 자기를 찾아온 사람 다 기억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시각부터 이거 의식까지는 없어. 근데 사람 다 알아보는 거죠. 그니 벌써 이 말라식이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게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자면 매 순간 아리아식에서 종자가 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의식이 작용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의식이 작용하지 않고 이런 감각 작용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감각을 잊어버리고 의식만 작용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 의식만 작용한다 하면 어떤 거 하면 집에서 그냥 의자 앉아 있으면은 막 생각하고 있잖아. 생각하면 의식이 작용. 그때는 시각, 생각, 호흡하면 촉각이 작용 안 해버리는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뭔가 의식만 작용하면 의식의 종자가 현행에서 나타나는 그것만 활성화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누가 문을 두드리면 청각이 탁 생기잖아. 그럼 청각의 종자가 탁 발현돼가 이 청각이 딱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 문 열고 들어오면 딱 보면 시각이 정보 아리아식 속에서 딱 현행해서 시각이 또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것이 따로따로 이렇게 딱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종자가 있다가 발현한다는 거지. 이것이 유식사상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면. 그래서 8개의 마음이 동시에 같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이 심층의식에서 종자가 계속 현행하는 것이지. 얘기하자면. 그렇다고 이제 보는 게 맞는 얘기죠. 그럼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이렇게 코에 끼고 식물인간처럼 살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저렇게 살아야 되나 갈등이거든요. 저거 빨리 빼고. 그래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미리 유언을 하셔야 됩니다. 끼지 말라고. 예. 그 구자 산자 노스님 같은 경우는 딱 그렇게 얘기해요. 내 몸에 바늘을 찌르지 말아라. 주사위 놓지 말아라. 이렇게. 당신은
자연사 하겠다고 하는 거죠. 보통 큰 스님 뭐 쓰러졌다 병원부터 있으고 하잖아요. 부산 노스님 그래 하지 말아라. 아 노화가 돼 갈 때 되면 가는 것이지. 그래 주사기를 놓지 말아라. 예. 그거 마찬가지. 돌아가실 때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노화에서 돌아가게 되면 젊었을 때는 뭐 병원에 이송하 이러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쓰러지면은 병원에 이송하지 말 것. 그리고 숨이 끊어진 순간부터 30분간은 몸에 손을 대지 말 것. 이거 딱 이렇게 유언을 딱 남기셔야 돼. 그래야만 이제 제대로 죽는 거야. 근데 스님 있을 때는 이런 거는 우리가 유식 강의를 한번 유식 강의를 한번 하지 뭐. 언제 그러니까 봐가지고.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시각이 딱 작용한다 뭐 이러니까 그렇죠. 희망에 8가지가 있다는 게 확실히 그래 이해가 되죠. 예. 그때 작용하는 것이지 이것이 그냥 그대로 다 작용하는 게 아니다 이게. 네. 그때 이렇게 와라 오늘 좀 작용하는데. 확실히 알았어요. 네. 금선을 그런데 이제 그게. 이 8개가 다 작용을 하려고 그러면 의식이 깨 있으면 돼. 예. 항상 의식이 성성에 깨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 깨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이 오간이 있는 이상은 동시에 작용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잠잘 때요. 깊이 잠들었을 때. 어쩌라는 거. 아 의식이 없지. 어? 깊이 잠들어도 의식이 그럼. 없죠. 그때는 의식이 없는 거지. 깊이 말라야 잠들 때. 시가고 아래야 시가고. 그래,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 의식이 깨 있다면은 그것은 숙면이래라 그래요. 숙면이래. 예. 그런 경계가 오매일의 경지라 하죠. 깨거나 잠들 때 늘시 마음이 똑같다 이거지. 잠잘 때까지. 예.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마음은 곧 오요소의 근원이며 오식의 근본 근원입니다. 오요소는 오식이라는 격가지 근원입니다. 따라서 오식체를 연상할 때 오요소로 구성된 몸이 반응하며 심리가 일어나는 반응을 보입니다. 반응하는 몸과 심리의 내용과 그 성격을 살핍니다. 그리고 자연과 참맛을 느낀지도 살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점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색은 원색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몸 상태나 심리 상태에 따라 연상되는 채색은 원색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오색이 더 밝거나 더 어둡게 나타나거나 각 원색이 섞여서 다른 색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는 명상 중간에 다른 색조로 바뀌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란색 차를 명상하는데 녹색차의 빛깔을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 또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몸과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늘 똑같이 자기가 이 반응한다 보면 조금 그 문제가 있다는 거. 요번에 제가 이제 집 뒤에 축대를 새로 쌓았어요. 왜냐하면 집하고 축대하고 이렇게 구분가지고 그러니까 좀 모양새가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 돌색 같은 검은색이고 이러니까 너무 이 추하게 보이고 해서 이제 조금 뒤로 물리고 새로 이제 딱 쌓았는데 그래서 이제 기 측정하는 기구를 갖고 방안을 측정해 기가 흐르는 거예요. 뭐야, 기가 흐르는 보다 뭡니까? 수맥이 있는 거야. 이 수맥이 있네? 야, 이 이상하네. 그 전에 했을 때는 분명히 없었는데 왜 이거 있지? 근데 뒤에 또 공사하면서 흙을 또 이쪽 아래 또 옮기는 과정이 또 이제 방안을 딱 측정해. 그러면 그 수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물꼬를. 예. 그래서 아는 게 뭔가 기 흐름도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예. 그걸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장 보고 이쪽 대각선으로 흐르기 때문에 요 대각선의 이쪽에는 돌을 하나 밑에 박아놨든지 뭐를 하면은 이 기운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겠다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장은 그 위에다가 아예 지금 나무를 뽑아놓은 나무를 다시 심으면 바뀌지 않을까요? 이렇게 딱 그런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측정을 해봐가지고 이 수맥이 있다 이러면 수맥도 주변의 환경에 따라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번에 그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은 경우예요. 이게
녹색차 명상을 하는데 이게 노란색차 명상은 녹색차 빛깔이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사람은 그때 따라서 심리가 계속 바뀌어가기 때문에 색깔도 바뀌어간다. 또 색깔이 바뀐다 하는 심리가 바뀌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몸과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색차 가운데 잘 받아들이는 색지차가 있으며 그렇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몸에 잘 흡수되는 색지차는 몸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몸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시고 싶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색채에 대해서 심리적인 거부감 때문일 것입니다. 심지어 거부할 수도 있다 이거죠. 정화 스님하고 한 번은 일본에 갔어요. 몬순 스님 그때 갔는데 그래서 누가 만나기로 다방에서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화 스님이 뭘 이렇게 끄집내가 물에 타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서 그게 뭐냐고. 소금. 근데 우리는 소금물과 짠데 본인은 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소금물을 마시느냐 하니까 몸이 필요하니까 마신다. 애들 콩 같은 거 안 먹습니다. 그죠? 콩 종류 그런 것이 안 받아서 안 먹는 게 아니고 몸에 갖춰져 있으니 필요 없으니까 거부할 수가 있다. 예, 그렇지만 어른들은 필요하니까 먹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또 이제 몸하고 관련된 거고 그 심리진하고도 관련되죠. 예를 들어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 물에 빠졌다 살아난 사람은 책 한 번 다 쓴다 그러면 잘 못합니다. 물에 된 거부감이 있어. 근데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전부 심리적인 거라. 알고 보면은. 근데 스님 그걸 알 수 이제 그렇다는 거를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게 나쁜지 노란색 차를 마시는데 녹색으로 변했다. 뭐 파란색으로 변했다. 그게 결국은 뭐를 의미하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색차 명상에 네. 제일 먼저 이제 얘기하는 색깔, 네. 색지 심리에 대한 얘기를 한 네. 거죠. 노란색은 이거는 자아와 관계된 거고 고집이라든지 자만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자아와 관계되는 모든 심리와 연관이 있다. 네. 예? 이제 흰색을 얘기하면 이거는 부정적인 것은 이거는 분노고 예. 긍정적인 것은 이거는 사랑이라든지 연민이라든지 이런 것이다 하고 쫙 설명을 다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미리 다 알고 숙지하고 있으면은 내가 이게 지금 노란색 차를 마셨는데 녹색 차를 바뀌었다 이러면은 이제 살펴봐야 돼. 부정적인 입장에서 혹시 내가 불안하고 있는지 이 녹색은 불안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시기 질투하고 관계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좀 기운이 떨어졌어. 의욕이 좀 필요할지는 모르겠다. 의욕심이 없어서 녹색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녹색은 에너지를 얘기하면 바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따라 자기 몸 상태를 보고 긍정적인 부정적을 나눠가지고 어디에 해당하는지 자기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키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점검을 할 때 바로 이런 걸 자기가 자가 점검이 네, 가능해야 된다. 네, 자가 점검. 예. 근데 아마 자비선사에서 자비선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 아마 병원 문 닫는 게 좀 많아질 거예요. 심리 치료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좀 없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사회가 좀 안정되겠죠. 그렇죠. 아니 그럼 음식으로라도 자기가 그걸 보충을 하겠네요, 선생님. 그럼 에너지 떨어지면 네. 뭐 홍삼을 먹는다든가. 맞아요. 네. 그런 건데 다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게. 요번에 한국참 명상협회에 민간 자격증을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신을 받았는데 차담 상담
지도사 자격증하고 명상 코칭 지도사 자격증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검토 중이라고 문자를 받았어요. 검토 중이만 제가 코칭이란 말을 썼어요. 코치라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제는 상담이 아니고 코칭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스카드. 네, 상담하고 코칭은 뭐가 다르냐면 다른 점이 있어요. 상담한다 이러면은 상담받는 쪽에서 어떤 심리를 일으키는가 하면 내한테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받는 사람이 명예라거든요. 지위가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상담을 거부합니다. 왜? 자기 약점이 드러날 수 있고 체면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실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코칭이라 하는 거는 코치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더 발전이 있고 이렇게 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 얘기하죠. 그럼 점검은 어디에 속하느냐 얘기죠. 코칭이 더 가까운 거예요. 상담이 들어가지만은 상담보다는 코칭이 가까워요. 그래서 차명상 코칭 지도사 자격증 이름을 넣은 겁니다. 그래 많이 이게 이제 되면은 좋겠다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상담하고 코칭하고 차이점 점검은 코칭에 해당합니다. 이제 이걸 알아서 내가 영적인 어떤 성숙을 이룰 수가 있는 그런 것이죠. 그 병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원인을 없앤다 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담 쪽이 맞는데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고 성숙에 가기 때문에 이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코칭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코칭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 개인 생각에는 네. 코칭이 좀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상담보다 책임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수도 네, 있겠죠. 상담은 그 상담한 대로 효과가 나지 않으면 자기 책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그 치료를 위해서 상담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코칭이 맞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코칭도 이제 어차피 코칭 하다 보면 자기 치유가 되긴 돼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그렇지만- 책임감이 예. 상담보다는 덜하다. 그렇죠. 무게감이 이제 네. 상담이 있는 게 아니고 코칭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코칭 받는 사람이 더 가벼울 수가 있죠. 네. 옆에 특히 동양 사람들은 체면을 몹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체면 깎이는 일이 드러났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얘기하자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문을 닫아버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상담이 문제를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개인주의 시대 때는 뭐랄까 체면이나 이런 걸 잘 따지지 않는 그런 사회 분위기라면은 상담이 상당히 좋을는지 모르지만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아주 위험하죠. 상당히. 그리고 명상 중에 온몸의 긴장이 완화될 때 그 차색과 관련되는 심리적인 것이 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의 변화가 온다면 그 차색과 관련되는 기억이나 영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불교 심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몸의 이 반응에 의해서 심리가 일어난다 것이죠. 그래서 몸 상태를 보면서 그 사람의 심리가 어떻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불교는. 그래서 그냥 심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몸 상태를 보면서 그 사람의 심리를 알 수가 있대. 특히 인체 부위에 어떤 부위에 더 자극이 오고 어떤 부위가 안 좋다 이러면 어떤 심리에서 지금 당신은 문제가 됐다 이렇게 하면은 마치 쪽지까지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거는 굉장히 과학적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목이 안 좋다 그러면 네. 당신 욕심을 많이 부렸어. 심장이 안 좋다면 당신 화를 내서 그렇다. 맞아요. 배가 안 좋다 그러면 당신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이게. 맞습니다. 말하자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신 잘못된 견해가지고 잡생각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뭔가 호응의 요소거든. 무지하고 관련돼. 그래서 이게 인체의 부위에
이게 이제 차크라는 차크라에 따라서 심리를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불교 심리학의 학이라고 몸하고 관련이 딱 하는 얘기예요. 그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그 여기 지금 그 공부가 우리 공부하는 53 명상 이그 공부예요. 그게 색깔별로. 선생님 이런 건 상담을 해주려면 유식에서 그 심소에 대해서도 완전히 알아야지 상담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심소가 이제 심소가 심리를 그럼요. 52개의 심리가 있어요. 네. 그것도 51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심리가 이제 5분류로 나눠가 설명하고 있어요. 좋은 심리, 나쁜 심리, 뭐 이런 무기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덤덤한 어떤 성질을 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5손 나눠가 설명을 해요. 설명하는데 거기도 색법도 들어가고 신법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쭉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 막 기회 봐가지고 한번 유식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죠.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밑에 이 중간으로 공부하고 있잖아요. 네. 중간 끝나면은 아예 뭐 유식 사상으로 한번 뭐 원전 테스트를 구해가지고 그전 한번 했을 것 같은데 종경독이 나오는 것을 채취해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은 지금 나온 것 중에서 좀 유식 관련되는 잘 쓴 책이 있으면 그걸 테스트를 하든지 한번 하죠. 이제 명상을 못하고 이제 끝나겠네요. 그리고 명상 중에 몸의 긴장이 완화될 때 그 자식과 관련되는 심리가 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의 변화가 온다면 그 자식과 관련된 기억이나 영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식에 따라 몸과 심리 상태의 점검을 앞서 이야기한 자성강령과 오색의 5종류의 심리와 치유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자, 죽비 3번 치고 이제 마칩니다. 공성의 지혜로 상을 탑하는 사유명상. 위의 과정에서 선정을 얻었다면 지관 상소할 수 있습니다. 즉 공성에 집중하는 사마타관과 공의 지혜로 상을 제거하기 위해 공의 마음을 두고 공의 지혜로 사유하는 이파사나 관을 함께 닦습니다. 지관 상소로 물에 물을 타면 경계가 사라지듯이 공성과 지혜의 경계선이 사라지면서 모든 속바에서 벗어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정소에서 10가지 모양을 공을 관하여 없앱니다. 선정 속에서의 공성 관찰은 세간의 모든 속바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공 하나로 일체 모든 것을 보고 알기 때문입니다. 저 공으로서 6개, 3개, 무식계를 관통하여 세간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얻습니다. 제16경 분별 유가품에 따르면 아래 1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방법이 이제 제16경에 나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다 됐네요. 자, 239페이지는 세간 해봅시다. 6개를 공으로 관찰해 제거함. 첫째, 문자를 통해 궁극의 뜻을 명료하게 했다면 각가지 문자의 모양이 있습니다. 일체 모든 현상은 어느 문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체의 법을 공으로서 바르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는 뭔가 하면 일체는 전부 다 문자로 표현되는데 공으로서 바르게 제거할 수가 있다. 이건 어떻게 해? 공은요, 상을 없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은 말과 생각 떠나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을 알았다면 공성으로서 문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문자에서 벗어나는 게 일체의 모든 법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러니 일체 모든 법이 공하다고 바르게 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괴로운 것임을 바르게 알았다면 나고 없어지고 달라지고 지는 악과 D라는 모양이 있으며 이것이 반복 연속하여 따르고 변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과 D로 반복 연속하는 모양이 공한 것을 공과 따르고 변하는 모양이 공한 것으로서 바르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10가지 과정은 18공이 들어갑니다. 18공. 무슨 말인지 알죠? 18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6개를 이제 공으로 관찰 제거하는 데 있어서 미리 공성에 대한 학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 학습이 있으면은 이 공성을 갖고 이제 이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제거해 가는 겁니다.
이기 때문에 사유가 필요하거든요. 자, 셋째, 대상이 집착하는 주관 뜻을 명료하게 알았다면 신체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모양과 아만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 공한과 얻을 것이 없다는 공으로서 바르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공, 무소득공으로서 이게 딱 제거한다는 거죠. 자, 넷째, 대상이 집착된 뜻을 명료하게 알았다면 재물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받기 공하다는 것으로서 바르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안이 공하다가는 안은 뭐가 있습니까? 사랑한다든지 신체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아만이라 하는 게 있다면 그런 것을 이제 공으로 답한다면 내공이 되는 거죠. 근데 내 밖에 재산이라든지 재물에 막 집착을 한다 이러면은 이걸 어떻게 받기 공하다 하는 것을 없애면 이게 재물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알고 보면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공하해. 이렇게 이제 내가 딱 사유를 하면 밖으로 지달릴 마음을 딱 제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욕계에서 일어나는, 욕계는 욕심의 세계잖아요. 하지만 중생계에서 그거를 다 무시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거기 집착은 뭐 덜 해야 되겠지만 그게 그렇게 지금 이론처럼 다 제거되지는 않잖아요. 네. 바로 딱 제거되면은 네. 전생에 정과 해를 닦았던 힘이 있어서 바로 제거되고 바로 제거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닦았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알았으면은 자, 제거하려고 계속 노력할 비수행이에요. 얘기죠. 한 번에 끝나버리면 수행이 끝나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알고는 반복 훈련을 하는 거죠. 반복. 예. 감사합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 멀어. 너무 멀어. 그냥 이렇게 저기 질응답 하니까 훨씬 내용이 풍부해지고 좋네요. 오늘 상당히 많은 얘기, 유식에 대한 것도 많은 얘기했고 이런 심식에 관계되는 것도 명료하게 아마 갈래를 쳐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질문 없으면 네. 공기사 잠깐만요. 예. 잠깐 금방 되는데요. 제가 수영해 보니까 의도하고 행위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반복되다가 의도와 행위의 끝에서 그 대상에서 또 파헤치고 또 파헤치고 또 파헤치고 이렇게 다 파헤치고 가다 보니까 없는 데까지 갔는데 이게 혹시 본능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받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데가 파헤치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의문이 있기 때문에 파헤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면은 지혜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때 계속 본문을 거기 관계되는 본문을 계속 듣고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이해가 있어서 지혜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파헤치는 게 다 중지가 돼요. 다 수습될 거예요. 됐는데 나중에는 다 없으니까 이게 가슴이 싸하더라고요. 이게 싸 하면서 눈물이 tung 돌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런 걸 이제 고라 그래. 고. 왜 그런가 하면은 고락하는 게 뭐 괴로움이 왜 생기는가 하면은 그것이 허물을 볼 때 괴로움이 생겨요. 내가 이게 굳건하게 이게 진짜 맞다 붙들고 있는데 이는 뭔가 마음이 계속 변하고 바뀌고 이러면은 그게 허물이거든요. 바뀌는 게 허물로 보인다고. 딱 고정되어 있고 그게 정확하게 이것이다 하고 딱 이래 마침표를 찍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도 변해버리니까 가슴 아프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파헤치고 보니까 결과서는 이게 참 너무 허무하고 해결돼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고 알고 이랬을 때 이제 그런 허무감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겪을 때마다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성숙돼 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게 이제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상이라고는 알았다 이게. 네. 무상이 좀 알면은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은 항상 하다하는 견해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항상 하다하는 견해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상이니까. 예, 무상이니까.
그래서 화가 안 나고 욕심 부리는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어떤 사물을 보고도 이게 무상하다 하는 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소유관념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게 그게 물건에 대해서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머리로 이해하는 거하고 실제 그런 체험에서 오는 지혜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강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스님 그것도 단계가 있는 것이죠. 단계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단계가 거치면 또 느꼈다가 가슴 아픔을 또 새겼다가 다음에 또 단계가 그런 바르게 안